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크라테스에 들어가기 전에 소피스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피스트 얘기를 3년 전에 했었죠. 이제 그때 철학적으로 몇 소피스트들을 보고 또 단편들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저기에 파편적으로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 이후에 이제 정리된 거기에 이렇게 많이 또 남아 있고,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 오디세이에서는 전체적인 그 시야로 보면서도 깊이 들어갈 부분을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피스트라고 제목을 지어야 될지 소크라테스도 들어갈 건데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부터 더 깊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사실 소크라테스 들어가는 거는 이제 플라톤이 다 정리를 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말로 이렇게 했고. 자, 우리가 이전까지 자연 철학을 봤죠. 자연 철학. 자연 철학이 그리스가 있으면은 이런 주위에 굉장히 많았어요. 주위에. 그리고 지금 이미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 다음 펠로폰네소스 전쟁까지 이제 했잖아요. 지금은 사실 지중해 둘레가 다 그리스의 영향권, 뭐 식민지이거나 그 식민지가 다른 식민지죠. 아니면 무역 대상국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다른 데가 먼저 사실 자연 철학이 발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 철학으로 오면서 그리스의 시기가 오죠. 근데 인간 철학에서 처음 나타나는 거는 소피스트예요. 그 다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렇게 왔던 아리스토텔레스, 다시 이렇게 가죠. 마케도니아 얘기하는 거죠. 다 그리스 문화권이죠. 이런데 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사실 폴리스 중에서, 그리스의 폴리스들 중에서 아테네가 이제 민주정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귀족정에 조금 변형된 형태, 원래는 대지주가 참여했던 정치에 무역상이라든지 상공업자들도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전쟁에 참가를 하고 자비로 했었거든, 원래는. 정치도 기금 같은 거로 이렇게 하고, 그런 이제 조그만 동네니까 가능했죠. 근데 이제 소피스트들의 세상이 열리는데, 소피스트는 뭐 개별적인 건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던지 아니면은 그리스 철학, 그 소피스, 소크라테스, 뭐 맨 마지막 고르기아스까지를 하면서 제가 소피스로 넘어갔거든요. 소크라테스로. 실제로는 소크라테스 1시간 하고 플라톤을 쫙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 왜 이게 갑자기 인간 철학, 소피스들이 생겼을까? 이게 생긴 게 아니에요. 요런 데서, 지중해 근방에서 아테네로 온 거예요. 아테네로. 한창 잘 나가던 시기 있잖아요. 페리클레스의 시기에 실제로 그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소피스들이랑, 그 시기에 일로 다른 데서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른 데서 왜 왔느냐?
그리스라고 하는 전체 세계는 아직도 아테네 같은 그런 그나마 좀 평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런 곳이 아직까지 없어. 비교적 요 오리엔트 지방에 비해서는 뭐 이런 인도까지도 이렇게 그 페르시아는 엄청 컸으니까 이따시만 했지만은 여기에 비해서는 자유롭고 창발적이었죠. 자연 철학이. 근데 자유롭고 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올림푸스에 신이 엄청 많이 있잖아. 그리고 신들이 다 좀 사고뭉치에 뭐 제사 지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신이 아니란 말이죠. 해교망측한 신들. 어?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여기는 이제 그 단신론 혹은 유일신 이런 그 초보 단계 이때쯤 되면 이미 조금 진행이 됐죠. 단신론의 단계 진행이 되는 그런 시기지만은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자유로워 대체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다 분열되어 있잖아요. 아테네는 아테네대로, 스파르타대로, 나머지 많은 폴리스들이 있었죠. 여기에 있었던 게 한 200개, 나머지에 있었던 게 한 1000개 막 돼요. 폴리스가. 지금 제가 수치 정확한지는 확신이 안 서네요. 책을 보가. 어쨌든 그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게 그 책의 내용이랑 그 정도로 되어 있지만은 정치적으로도 이런 제국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종교적으로도 좀 자유로운 데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딱 억눌려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류가 언제부터 태동을 해서 꽃을 피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권이 거기를 안 건드릴 때부터, 건드릴 때는 뻗어나가지 못했어. 다 뭐 건전가요 놓고 뭐 다 심의 뭐 이렇게 하고 지금도 아직도 있지만은 그런 거랑 싸운 서태지 뭐 신해철 뭐 싸우다가 뭐 그런 억압이랑 싸우다가 그 대마초 이걸로 그냥 괜히 끌려간 신중현 선생 같은 분도 계시지만은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이제 모든 영역, 문화 영역에서 이게 창발적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심의 규제가 없으니까 아르케도 끝까지 한번 가보고 뭐도 끝까지 가보고 하면서 창발적이고 질서 있는 사유가 펼쳐지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로 갑자기 모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일까? 그 시기가 인간 철학의 시기고 소피스트의 시기예요. 자, 다른 어느 곳보다도 자유롭고 창발적인 곳이 아테네였지.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된 수요 공급 곡선이 있어요. 그죠? 그 이제 뭐 디맨드하고 서플라이. 그죠? 근데 소피스트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을 여기에서 불러 모았던 거예요. 뭐냐? 아테네는 민주정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비교적 부르주아들이 참여를 했던 상당 부분 참여를 했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 설득, 논리 이런 거였어. 물론 무역에서도 설득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요 동네에서는 말 싹 잘하면은 그냥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한 자리 할 수 있는 거야. 임명이 되는 거야. 어우, 대단한데? 요 동네에서 말 잘하면은 선생님이 돼서 이제 그 수업을 듣게 되는 거야. 왜 그럴까? 말을 잘하면은 출세할 수도 있지만은 말을 잘하면은 위험에 안 빠질 수도 있어. 재판 같은 거. 그때 재판이 사실 인민재판이거든. 말 한마디, 변론 한마디로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제자가 스파르타의 첩자라고 하는 그 혐의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이유는 다른 이유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인데도 이 선생님은 잘하는 분인데도 악법도 법이다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독배를 마시고 그 참전 용사인데 이상하게 몰려가지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왜 그 독배를 마셨는지는 잘 모르셨던 분도 중고등학교 때 잘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잤나?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는 여기는 말을 잘하면 출세할 뿐 아니라 말을 못하면 되게 불리해져.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실제로 말을 뭐 버벅거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못하면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소피스들이 필요했어. 인간 철학자들이 수사학 막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거,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논리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런 논리 이게 중요한 사회야.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수요가 높아. 선생들에 대한. 소피스트들은 이제 원래는 뭐 이게 지혜를 이렇게 저기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예수가 그 유대교 랍바이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뒤에 크리스교로 달리 이렇게 된 것처럼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근데 그 뒤에 이제 만약 다른 의미가 부여가 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게 되는데 왜냐? 소크라테스가 그 어떤 소피스트들보다 말을 잘했거든.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근데 완전 다른 특징이 좀 있었지. 그래서 정의는 강자의 편이다. 진리는 알 수 없다. 진리는 전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그 상대주의라고 하고 해서 이게 좀 도매급으로 깎아내리는 그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찍은 거는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든지 할게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인간 철학,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연 철학이 아주 수준 높게 발달을 했는데 인간 철학, 아르케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인간은 무엇인가, 현실적인 거는 중국은 뭐 옛날부터 그거를 하고 지금도 뭐 그 연장선이란 말이죠. 중국은 일찍이 정치 철학이자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뭐뭐란 무엇인가. 이 오디세이가 니체까지 가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지만은 하지만 이게 동서고금을 왔다 갔다 하고 이과 문과를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질문이 되게 중요해. 질문이. 아르케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소피스트들이 그 도매급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이유도 있긴 하죠.
이 사람들의 그 철학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실감이 있어. 현실감이 있고 당대 사회에 수요가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많은 좀 뭐랄까 지식인들이 아테네로 들어간 거야. 공자가 주유하면서 자신을 써줄 그 저기를 만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맹자가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 아테네가 제일 낫네. 아테네로 이제 여기저기 시야가 넓은 사람들이지, 여러 문화를 접해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얘기가 시작이 돼. 근데 이제 거기 끝판왕이 소크라테스가 되긴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인간에 대해서 본질적인 탐구를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써먹을 수 있는 수사학을 많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깊이까지 가고 가르치고 이랬던 사람들이죠.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정치의 영역에서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공격적으로든 방어적으로든 써먹을 수 있는 수사학. 그리고 이 수사학이 뭐 의미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을 굉장히 잘 정리를 했는데, 그 논리학에 이제 막 집합과 명제, 즉 범주, 명제 이런 것도 있지만 점점 내려가다 보면은 소피스트들의 이런 수사학 같은 것도 일정 부분 쳐줘요.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쳐주고 맨 끝에 이제 막장까지 있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지금으로 치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아주 현실적인 그 목적에만 맞는 쪽집게과의 강사 같은 스타 강사들, 요런 거는 가장 하급으로 쳐버려. 거기엔 별 뭐라고 할까, 깊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도 여러 단계의 논리의 지층들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소피스들이 했던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닌데, 자, 그 동네가 굉장히 자유로웠고 또 논리를 필요로 했어. 논리. 근데 그 논리가 이제 아르케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체의 변화가 있었고, 평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었고, 또 평민들이 인민재판으로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었어. 말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였고, 또 한 방에 날아간 사람도 소크라테스잖아. 근데 소크라테스도 그러면은 여기 모인 사람들 뭐 훗날에 그 이긴 사람의 기록이긴 하지만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거의 제압을 해버리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플라톤이 쓴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특히 나름 깊이가 있는 고르기아스 같은 사람도 소크라테스, 사실은 플라톤의 그 생각이었겠지만 플라톤이 그것도 다 정리를 한단 말이야. 한 칼에 한 칼 한 칼씩 날려준단 말이야. 그 정도는 돼야 제가 생각되지, 너무 이 수준 낮은 진짜 갈 때까지 간 소피스들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소크라테스가 그 당대 사회에 문제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사유를 펴나간 건데 하나도 안 적었지. 저쪽에 또 나는 또 노트를 요즘에 꺼냈는데 노트에 또 안 적었어. 말로만 했어. 근데 그 말조차도 이 사람들이 했던 거랑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뭐냐, 산파술이라고 해.
3파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름다움이란 뭐냐? 아름다움 볼까? 제가 미시 답변해가지고 아름다움 외적인 거에 대해서만 한 적이 있는데, 뭐 대칭성이니 뭐 비율이니 뭐, 그리고 이성을 볼 때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작동하는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에 이제 이제 기능이다. 기능이면은 소크라테스가 말하길, 이거는 제가 3년 전 거랑 중복되는 걸 거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중복이 좀 돼요.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막 실방 켜고 막 어수선하게 했으니까, 기능이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잘생겼다라는 거야. 왜냐면 소크라테스가 눈이 아마 이렇게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되어 있었나 봐. 소크라테스가 완전 미남은 아니었다고 하죠. 이렇게 돼서 나는 눈으로 여기저기를 되게 잘 본다. 그리고 코도 이렇게 낮고 이렇게 뭉툭했기 때문에, 뭉툭하고 벌름 코였대. 코도 낮기 때문에 여기도 거의 그냥 바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벌름 코기 때문에 숨도 잘 쉰다. 내가 미남이다. 이러면 이제 상대편이 딱 막히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토픽에 대해서, 기하학에 대해서도 하고 사회과학에 대해서도 하고, 그 나눈 단편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뒤에 또 좀 더 자세히 할 거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또 한번 어떤 시점에 깊이 들어가서 좀 쭉 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그때 또 만나는 부분이 여러 다른 철학들이랑도 만날 것 같아요. 동서고금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실 기존의 소피스 중에 하나지만은, 예수가 라빠의 중에 한 선생님이었지만은 완전 달랐잖아. 일요일 날도 병자를 치료를 해서 했고, 그래서 막 욕먹고 그랬잖아. 이 양반도 젊은이를 타락시킨다고 욕을 먹었단 말이야. 문제풀이 막 그 기출문제 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연습시키고 막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정의가 뭐냐?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 뒤에 또 물어봐서 결국은 답을 안 내줘. 답을 안 내주고 그 상대방이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 이런 방식을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문답법. 근데 이게 조금 더 나가자면은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뭐 이렇게 조금 나오고, 플라톤도 그런 게 있고 하지만은, 변증법으로 이어지는, 나중에 변증법으로 그 발달해 갈 수 있는 하나의 인간 철학의 그 기존의 소피스트들과는 좀 다른 방법론이었죠.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걸로 인정을 받는 분이고, 그리고 자연 철학자들이 아르케를 그렇게 진지하게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인간 철학자들은 그 진지성이 좀 떨어졌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가려고 하는 그 진지성이 떨어졌는데, 이 양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깊이까지 가려고 해서 상대주의가 아닌 좀 더 보편적인 것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대주의가 뭐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사실. 근데 왜냐하면은 거기에도 깊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것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야. 모든 게 상대적이 되면은
그거는 그 당대 상황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테네가 이제 한번 이렇게 확 잡았다가 다시 엉망이 되는 그 시기를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플라톤 아리스토텔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철학 같은 거, 정치 철학 같은 거, 교육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당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피스트에 비하면은 훨씬 더 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밑바닥에 깔린 인간의 아르케에 대한 이런 탐구 정신이 훨씬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